21번 문제입니다. 그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뭐 설명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무슨 전지예요? 다니엘 전지죠. 다니엘 전지는 볼타 전지의 분극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만든 형태의 개량된 화학 전지인데, 수소기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전해질을 사용하죠. 아연판이 있는 쪽엔 아연이온, 구리판이 있는 쪽엔 구리이온이 있는 전해질을 쓰고, 조를 두 개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뚫려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중간에 다리를 연결해요. 그래서 염다리라고 불러요. 염다리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얘네들 하나의 회로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전자의 이동의 방향을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온들이 양쪽의 전해질의 균형, 이온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하죠. 반응이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이온화 경향이 훨씬 큰 아연이 먼저 산화되죠. 이게 전자를 이렇게 보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극. 이 전자를 받아주는 구리판 쪽이 플러스극이 되고, 일로 넘어온 전자가 구리 이온하고 만나서 구리 금속이 석출되겠죠. 이렇게 석출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안에 구리 이온의 양이 너무 줄어들고, 이쪽은 또 아이언 이온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는 양이온이 많고 오른쪽에는 양이온이 줄어들어. 그래서 양이온이 부족한 쪽으로는 양이온이 염다리를 통해 이동하고, 양이온이 너무 많은 쪽으로는 음이온이 염다리를 통해 이동한다.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아연은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되죠. 구리판 쪽에는 구리 금속이 자꾸 석출되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염다리의 양이온은 양이온 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게 구리판 쪽이죠. 그러니까 구리판 쪽, 그러니까 황산구리 수용액 쪽이죠.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수용액을 전기분해했을 때 플러스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물질 물어봤어요. 플러스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 자, 수용액이잖아요. 수용액은 물을 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은 원래 물이 가서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반응식을 쓰지만,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좀 쉬워요. 플러스극이라고 하면 음이온이 이동하겠죠. 이 음이온하고 경쟁해서 센 애들이 남고 수산화이온이 약하면 걔네 수산화이온이 이동을 하는,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수산화이온, 물을 이동시키는, 물이 플러스극으로 가서 산소기체를 만들게 하는 이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책에 나와 있죠. 플로리나이온, 질산이온, 황산이온, 탄산이온, 인산이온, 요런 애들이 얘로 나와 있었어요. 이거 3+, 요런 애들. 요런 이온들이 등장을 하면 물이 전극으로 가서 플러스극에서 산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발생시키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얘네들 말고 다른 이온이 답이다. 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염화이온은 좀 약해요. 염화이온은 수용액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먼저 전극으로 가요. 그래서 플러스극에서 염소기체가 발생하는 그런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24번. 황산구리 수용액의 전기분해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전선의 색깔이 달라요. 이게 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전선색을 다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어차피 시험을 보면 흑백으로 보일 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어디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찾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각각의 전극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 건데, 황산구리 수용액이잖아요. 그래서 물까지 고려를 하면 구리 양이온하고 물 중에 사실 수소 이온하고 경쟁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구리가 지죠. 그럼 Cu2 플러스가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극 쪽으로 가서 구리가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이 석출되는, 그래서 마이너스극에서는 구리 금속 석출 이런 반응이 진행되고, 황산이온 아까 위에서 23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황산이온이 있으면 플러스극 쪽으로는 OH- 수산화이온이 지기 때문에 물이 가요. 그 물이 가면 플러스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산소기체가 발생하죠. 반응식은 다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극에서는 이 전기분해에서는 전자를 받는 환원 반응이 마이너스극에서 일어나고 플러스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옳은 거 골라보자겠어요. 자,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기체 아니죠. 마이너스극에서 구리금속 석출되죠. 기억 틀렸고, 플러스극은 아까 뭐였어요? 플러스극은 산소기체 발생하니까 기체는 날아가니까 질량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극 주변에는 구리금속이 석출되면 Cu2 플러스가 감소하겠죠.
여러분 알겠지만 구리는 금속 구리는 붉은색이고 이 구리 이온은 용액 안에서 푸른색, 파란빛을 띄어요. 그럼 걔가 자꾸 감소하니까 색이 연해지겠죠. 디귿 하나 맞는 설명이네요. 자, 25번. 질산은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 전기분해 장치. 자, 전원 장치가 있어요. 전자가 여기서 나가니까 전자가 나간 쪽이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온 쪽이 플러스 극이 있죠.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된 얘가 마이너스 극. 우리가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해요. 근데 연결할 때 언제나 하나의 조 안에 마이너스 극이 있으면 플러스 극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극이 있으면 마이너스 극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전자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 물론 진짜 전자가 이렇게 가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야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다 수용액이죠. 여기 안에 있는 용액들에 있는 이온하고 물하고의 경쟁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NaCl 나왔잖아요. 나트륨 이온은 수소 이온보다 이온의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대신에 물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물이 수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염화 이온은 수산화 이온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염화 이온이 물 대신에 또 플러스 극으로 가서 여기선 또 염소 기체가 생기네요. 그 질산은도 마찬가지예요. 질산 이온이 물, 수산화 이온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질산 이온 대신에 물이 플러스 극으로 가서 산소 기체를 만들고, 은 이온은 수소 이온보다 힘이 세죠. 이온화 경향, 힘이 약하죠. 이온화 경향이 작죠. 그래서 물 대신 은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금속 은이 석출돼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B는 은이 석출되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죠. A하고 C에서는 발생하는 기체가 산소랑 염소니까 다르죠. D에서 발생하는 기체 수소인데 수소 기체 모아서 폭발시킬 수 있죠. 폭발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다. 26번은 뭐 수소연료 전지 잘 모르겠어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다 있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오른쪽이 맞아요. 그럼 이제 수소 4개만 해결하면 돼요. 2개에 뭐가 되겠어요? H2가 들어가겠죠.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가 연료로 작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재료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 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쓰는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또 맞았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애도 전하량을 띄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 수소 4개랑 산소 2개니까 2개에 뭐가 되겠어요? 물이 되겠죠. 반응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네, 기억해두는 게 문제를 푸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27번.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연료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시키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이런 거죠. 반응 결과 물이 생겨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효율은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충전하는 애는 아니고 수소를 계속 연료로 제공하는 형태로 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두면 되죠. 방전되면 충전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이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28번. 광촉매, 빛 들어가고 있죠. 광촉매. 자, 광촉매 장치가 수소 연료전지랑 약간 흡사해 보여서 헷갈릴 수 있는데, 광촉매 장치는 빛을 이용해서 수소를 얻어내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가하고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 일단 햇빛이 주어져서 여기서 전자가 나오잖아요. 이 가 쪽에서는 물이 빛 에너지에 의해서 분해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만들고 산소 기체를 만들고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전자가 나오겠죠. 전자가 이렇게. 그러면 그 전자가 여기를 타고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되게 웃기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 이온이 여기를 또 가요. 이 용액 안에 헤엄쳐서 여기로 가서 그 수소 이온이 자기가 내보냈던 전자, 여기 물이 분해되면서 나왔던 전자, 그 전자랑 또 만나서 수소 기체가 만드는 이런 반응으로 결과적으로 요걸 만들고 싶은 거야. 수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촉매 장치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 물질을 만들죠. 이 화학 에너지라고 우리가 말해요. 이렇게 전환하는 장치다. 나에선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수소 연료 전지의 플러스 극의 반응과 역반응과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에서 봤던 거 기억나죠?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에 역반응과 같은데 뭐가 달라요? 여기 지금 개수가 1, 4, 4인데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거는 그 절반씩만 썼어요. 개수만 반으로 줄였을 뿐이고 그 반응이 역반응과 같아요.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답은 5번.
29, 30번의 문제가 갑자기 조그매졌는데 사실 이거 작년에 몇 월인지 모의고사 문제로 나왔던 걸 선생님이 그냥 따로 넣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전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쓱 보면 전극 분리막 전해질을 잘 모르겠는데 수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 자, 계속 공급, 연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무슨 전지예요? 네, 수소 연료 전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30번에 자, 액체. 그러면 요 액체 상태니까 용융 전기분해인 거죠. 물을 넣지 않았어. 그럼 그 안에 뭐밖에 없어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이렇게 전기분해를 했을 때 두 전극. 당연히 양이온이 가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겠죠. 음이온이 가는 전극은 플러스 극이겠죠. 그래서 요 염소기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음이온, 염화이온이 가서 진행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결국 전자를 내보내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 이쪽에서 전자를 내보내는 산화 반응이 진행이 된다. 요거 알아두면 되고 가반응은 마이너스 극 맞죠? 그리고 기역은 전자를 내보냈죠. 그럼 뭐예요? 산화되는 거, 산화. 다음에 이거 동일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동일한 전자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응식에서 가는 전자 하나, 나는 전자 두 개인데 이게 똑같은 양의 전자가 이동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가의 개수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2배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전자의 양이 똑같다. 동일한 시간이 흘렀을 때 나트륨하고 염소는 몇 대 몇으로 생성돼요? 2대 1로 생성되니까 같지 않죠? 기억 하나만 맞네요. 답은 1번. 자, 31번. 전기분해에 관한 설명이다. 전해질 수용액.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용액 속의 물, 금속 양이온 중에 전자를 얻기 쉬운 물질이 환원된다. 다시 말해 이온화 경향이 작은 물질이 환원이 되는데 물로 얘기하면 좀 헷갈린다고 했었어요.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되면 얘랑 금속 양이온의 경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다. 그렇지 않은 애를 찾아라잖아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려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아이들이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은 금속 양이온을 찾아라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2번이죠. 32번. 가나는 두 가지 화학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그냥 쓱 봐도 가는 볼타전지. 나는 다니엘 전지네요. 볼타전지는 묽은 황산을 전해질로 쓰다 보니 아연판이 마이너스 극이고 구리판이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데 아연이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보내서 그 전자가 여기 이렇게 도선을 넘어가면 여기로 전자가 넘어가죠. 그 전자는 어딘가로 가야 돼. 그런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액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수소기체가 생겨요. 근데 이 수소기체가 엄청 막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표면에 기포로 자꾸 들러붙어. 그래서 여기 많이 들러붙으면 전자랑 수소이온이 만나는 걸 방해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반응이 잘 안 일어나면서 전압이 뚝 떨어지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분극 현상이 일어나요. 분극 현상은 가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이런 볼타전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전지의 형태로 바꾼 게 다니엘 전지죠. 다니엘 전지는 조를 두 개로 하고 황산아연 수용액하고 황산구리 수용액을 쓰죠. 아연하고 구리 두 개가 경쟁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극이고 얘가 플러스 극이에요. 그러면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보내면 전자가 여기 전선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도선 타고 넘어가서 여기서 누구랑 만나요? 용액 안에 있는 구리 이온이랑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리가 석출된다. 시간이 지나면 구리판은 구리가 석출되고 아연은 슬슬슬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황산아연 수용액 안에 있는 아연 이온은 많아지겠죠. 증가. 황산구리 수용액 안에는 구리 이온이 감소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이 안 맞아. 이온의 균형이 안 맞아서 염다리에서 양이온은 양이온이 부족한 쪽으로 이동. 음이온은 양이온이 너무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두 개 다 공통점 물어봤는데 똑같이 아연판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산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구리판의 질량이 증가하는 건 다니엘 전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분극 현상은 볼타 전지에서만 일어나니까 기억 하나 맞고 다 틀렸네요. 답은 1번. 33번.
그림 가나는 두 가지 화학 전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보니까 가는 일단 볼타 전지, 가는 일단 다니엘 전지. 근데 여기 중간에 이 가나가 모두 다 구리판을 가지고 있고 나에서는 구리판이랑 반대쪽에 있는 게 A라는 애인데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아요. 그러면 이온화 경향이 큰 애가 음이온의 역할을 해야 돼. 음이온이죠. 이온화 경향이 큰 애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가에서는 아연판이 마이너스 극, 구리판이 플러스인데 나에서는 구리판이 마이너스 극이고 A판이 플러스 극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거고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구리판은 가에서는 구리판 위에서 구리이온이 석출되는 반응, 환원 반응이 진행되지만 나에서는 구리판이 이온화되면서 녹아 들어가는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기억에 가에서 아연판은 산화되면서 녹아 들어갈 질량 감소 받고 니은에 가에서는 여기에서 전자가 넘어와 있으니까 구리 이온이 용액 안에 있는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 금속이 석출되면서 여기 질량이 증가할 거지만 나에서는 구리가 뭐예요? 산화하면서 전자를 내보내야죠. 그래서 오히려 구리판이 녹아 들어가게 될 거예요. 모두 증가가 아니라 가만 증가. 나는 오히려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자가 여기로 넘어와. 그러면 그 전자를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용액 안에 있는 A 플러스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A가 될 거예요. A가 돼서 여기 석출되겠죠. 뭐가 돼요? 환원 반응이 진행돼요. 주의할 점은 A가 환원되는 게 아니라 A 양이온이 환원되는 거예요. 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디귿은 어차피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34번입니다. 황산나트륨 수용액 BTB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자, 황산나트륨 수용액이면 Na2SO4 수용액이면 결국 뭐예요? 물의 전기분해인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반응식도 물의 전기분해 반응식이 써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쓱 보면 알겠지만 결국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OH-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전기분해니까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죠. 전자를 내보내는 쪽이 플러스 극.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전지와 반대다. 이거 알아두면 되고 기억 OH- 맞고 가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난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반응이 일어났어. 다 일어나고 났더니 OH-가 생겼잖아요. 그 용액 안에 OH-가 그 부분에 가까이 많이 생겼으면 당연히 무슨 성이에요? 이 부분. 이 마이너스 주변은 염기성이겠죠? 그럼 BTB 용액의 색깔은 파란색이어야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고 디귿이 틀렸네요. 답은 3번. 35번. 금속 A와 B를 이용한 화학전지. 황산 사용하고 있고 금속의 반응성은 B가 더 크다. 그럼 B가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 A가 플러스 극이죠. 반응성이 큰 또는 이온화 경향이 큰 애는 일단 이온이 돼야 돼요. 그래서 B가 A는 뭐 하든지 말든지 이온이 돼요. 전자가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용액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 A 전극 쪽으로 가서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기포가 막 생긴다. 분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지네요. 자, 기체가 A에서 기체가 발생하는데 맞고 비전극은 이온화되면서 이온으로 설 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겠죠. 반응이 진행이 되면 수소이온이 감소하고 사실 B가 플러스인지 E 플러스인지 정확지 않지만 하여튼 얘가 증가해. 용액 안에 원재량 작은 애가 없어지고 원재량 큰 애가 많아지게 되면 금속이 당연히 수소보다 원재량 클 테니까 당연히 용액의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자, 36번. 전원장치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 전자가 여기서 났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했죠.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수용액, 물도 생각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쉽게 갑시다.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건데
구리이온이 가서 구리 석출되겠죠. 그다음에 황산이온 대신 물이 가서 산소 기체 나오겠죠. 그다음에 얘는 NaNO3가 모두 다 물보다 세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나트륨이온 대신 물이 가서 수소 기체 발생하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산소 기체가 발생하겠네요. 기체 발생, 고체 석출 다 봤죠? 구리, 산소, 수소, 산소 이렇게 되겠네요. D에서 석출되는 것은 굴이 나갔고 A와 C에서 똑같이 산소가 생겼으니까 같죠. 그리고 반응이 진행이 되면 자, 황산구리 수용액에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전체 반응식은 사실은 요 플러스 극 쪽에서 일어나는 C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은 여러분 알겠지만 물이 가서 O2가 되고 4H 플러스가 되고 4E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게 많아져. 그럼 산성, 그 부분이 산성이 되죠. 그 주변이. 그럼 pH가 감소하겠죠. 그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의 자동이온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얘가 간다고 생각해도 돼. 요게 가면 요게 자꾸 사용되는 거잖아요. 요게 줄어드는 거. OH-가 줄어들면 역시 염기성을 띠는 애가 줄어들었으니까 pH가 감소하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요게 정식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쉽게 보는 거 이온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요 패턴으로 기억해도 크게 문제 푼데 어렵진 않겠죠. 와 디귿이 맞는 게 아니네. 이거 감소라고 해놓고 여기 동그라미 쳤어. 니은 기억 니은이 맞네요. 기억 니은. 답은 3번이네요. 자 37번 그림이 좀 오렌지 전지. 여기 도선이 연결을 잘 안 보여요. 도선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도선 연결이 잘 안 보여요. 여하튼 A, B, C, D가 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아까 조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A하고 B가 서로 다 반대, 다른 극. 그 다음에 B하고 C가 서로 다른 극. C하고 D가 서로 다른 극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A, B, C, D가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뭐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연결, 이 A, B, C, D 연결이 이온화경에 크고 작고 또는 작고 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 안 된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똑같은 금속이 있어봤자 소용없죠? 똑같은 금속 있어봤자 소용없어. 똑같은 금속이 연결되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연결돼 있죠. BC 또 알루미늄 연결돼 있죠. 이런 애들 다 소용없이 다 다른 아이들이 연결되어야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A 구리하고 알루미늄 경쟁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얘네들이 또 경쟁 마이너스 플러스 또 경쟁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3번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어디가 마이너스 극이냐 플러스 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조 하나의 조 안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다 있어야 되는 요런 걸 기억해두면 문제를 푸는 게 뭐 해결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3문제 남았습니다. 3문제. 자 나는 광촉매 장치, 질산나트륨 전기분해 장치. 자 그런데 질산나트륨 수용액 결국 뭘 전기분해해요? 물의 전기분해. 너무 친절해. 양이온에 연결된 쪽에 기체의 양과 음이온이 연결된 쪽, 양이온 미안해요. 플러스 극이 연결된 쪽에 기체 양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쪽의 기체 양이 딱 봐도 2대1. 뭐 따지고 뭐고 할 거 없이 수소 기체, 산소 기체가 얻어졌다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원래 물을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얻어진다.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광촉매 전극이 이쪽이에요. 그럼 이 빛을 받아서 물이 어떻게 되는? 앞에서 얘기했죠. 물이 어떻게 돼요? 분해되죠. 수소 이온 내놓고 산소 기체 만들고 그다음에 전자 이렇게 되면 더해서 그럼 전자가 여기 타고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 백금 전극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 용액 안에 이 물 안에 결국은 수소 이온이 또 생겼잖아요. 그 수소 이온이 일로 가. 그래서 도선 따라 넘어온 전자를 만나요. 수소 기체를 얻어낸다. 광촉매 장치는 결국은 이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려고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결국 물이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전자 이동과 뭐 이런 걸로 진행되는 산화하는 반응인데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광촉매밖에 없어요. 나는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얘는 전기를 쓰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다. 빛을 이용한 거 광촉매 말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옳은 것은 기억 니은만이네요.
자, 수소연료전지랑 폼산연료전지. 폼산연료전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 책에 슬쩍 언급됐었는데 수소연료전지랑 폼산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가가 수소연료전지고 나는 폼산. 여기 보면 폼산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연료전지다.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쓱 봤더니 생성물이 달라요. 왜? 수소연료전지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물이죠. 그런데 폼산연료전지는 물하고 뭐가 같이 나와? 이산화탄소도 나오잖아요. 생성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극 A와 C에서 자 전극 A 수소기체가 들어가면서 거기가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폼산 연료전지는 폼산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전극의 전지에서의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내보내야 되니까 산화가 일어나요. 구체적인 반응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냥 패턴을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귿에 나하고 가하고 상대적으로 반응물 저장이 더 쉬운 게 뭐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기체를 저장하는 거랑 여기 보면 폼산은 수용액이잖아요. 수용액이나 이런 걸 저장하는 거 누가 더 쉽겠어요? 기체 저장이 더 어렵고 수용액 저장이 더 쉬워요. 그래서 반응물 저장하기가 더 쉬운 거는 이 수용액 상태 뭐 아니면 또 액체 뭐 이런 애들이 훨씬 쉽다. 그래서 나가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요 이상의 것을 문제에 낼 거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정도의 범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연료전지는 재료를 계속 제공해 준다는 게 포인트다.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속 AC의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지를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를 나타냈어요. 자, 실험을 했습니다. 물군황산 넣었어요. 금속판 넣고 전지를 구성했어요. 자, 그런데 AB, CB, AC 이렇게 했는데 기포가 발생한 금속판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 기포는 어디서 발생해요? 화학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가 나와서 그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넘어가면 그 플러스 극에서 용해 간의 이온과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포가 발생한 금속판은 결국은 플러스 극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극이라는 뜻은 이온화 경향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에서 B가 플러스 극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온화 경향 A가 B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나에서 C가 플러스 극이라는 얘기는 C보다 B의 이온화 경향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 개가 이런 순서야. 그렇게 치면 A하고 C가 연결되면 당연히 누가 플러스 극이겠어요? C가 플러스 극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 세 개가 다 불이 들어왔다는 게 포인트다. 기억해두고.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순서 이렇게 되고, 다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거 당연히 C일 수밖에 없죠. 가와 나 모두 A판에서 산화가, 왜냐면 A가 이온화 경향이 더 커. 다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A판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네요. 이 말은 결국 A판이 마이너스 극이다. 이런 뜻과 같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말고 작년 시험 문제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그 클래스룸에도 올려놓고 나눠줄 건데, 그거랑 9월 모평, 10월 모평 모의고사 문제였나? 그 문제를 한 4개 정도 또 이렇게 해놓긴 했어요. 그 4개 또 풀이를 짧게 하면 그거는 올려주고, 기출문제는 풀이를 하기는 좀 그래서 여기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서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볼 것 같으니까 뭐 지금 봐도 상관은 없고요. 열심히 해서 A 등급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고생 많았어요.